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변 경관이 아름다운 월광수변공원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월광수변공원을 한 바퀴 감상하며 이 공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공원을 좋아하시나요? 물 있는 수변 공간을 좋아하시나요? 둘 다 좋아하신다면 오늘 이 공원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오늘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해 있는 월광수변공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월광수변공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가보지는 못하셨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월광수변공원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척 기대가 되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 월광수변공원은 수변 지역의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름다운 월광수변공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광수변공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8,864m²입니다. 월광수변공원이 조성된 시기는 2000년 4월인데요. 그럼 월광수변공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을까요? 주민들이 모여 만든 월광수변공원이라는 발표 주제 속에 이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월광수변공원이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광수변공원은 과거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목적으로 한 공공공지였습니다. 수변의 경관과 넓은 토지는 지역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공간이 되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면서 달서구청에서는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월광수변공원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많은 방문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세부적인 공간부터 조금씩 발전시켜 지금의 월광수변공원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수변공원은 웨딩테마 공원과 서양 측백나무로 만들어진 미로 정원 등 여러가지 여가시설들이 있고 강변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와 주변에 다양한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자연 친환경적인 여가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스케이트장, 작곡가 박태준 동상,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장소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가족 단위 나들이, 노인들의 운동장소 및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변과 조명분수 그리고 조화로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월광수변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돌아보며 공원 곳곳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에서 나와 가장 먼저 종자와 함께 보이는 나무는 조팝나무였습니다. 꽃이 핀 모습이 마치 조밥과 닮은 조팝나무는 낙엽 화렵 관목이며 잎은 어긋나게 자라고 그 질감이 얇고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유목의 숲이는 갈색이고 얇게 벗겨지며 자라면서 껍질눈이 생기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향기가 나는 흰꽃은 3월에서 5월에 개화하며 수변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조팝나무의 꽃도 환하게 피었다가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지고 있었습니다. 조팝나무 옆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는 낙엽 화렵 소교목이며 잎은 어긋나게 나면서도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피는 연한 젓갈색이고 성장함에 따라 표피가 벗겨지고 매끄러워지며 나중에는 얼룩무늬가 생깁니다. 배롱나무의 꽃은 7월에서 9월에 크고 작은 꽃들이 100일 동안 피고 지며 개화하는데 6월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배롱나무를 지나 걸어가면 숯불처럼 우거진 공작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작단풍은 낙엽 화렵 규목으로 잎의 특징은 1번 단풍나무 잎처럼 7갈래에서 많게는 11갈래로 갈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가늘게 갈라집니다. 잎이 벨벳 같은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개화 시기는 5월입니다.
5월 말에는 아쉽게도 꽃을 볼 수가 없었고 공작 단풍이 양지식물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볕이 잘 드는 산책로에 적절하게 식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정이 잘 되지 않아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조금 더 걸어가 보면 수양버드를 볼 수 있습니다. 잎과 가지가 축 처진 수양버들은 낙엽 화력 교목으로 어긋나게 나며 좁고 긴 모양의 잎을 가졌습니다. 4월이면 수양버들의 잎이 남과 동시에 꽃이 개화합니다. 숲이는 흑갈색을 띠고 성장하면서 세로 록힌 그물 무늬가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양버들은 물을 좋아하고 내한성이 아주 강하며 건조함도 잘 견뎌 수변의 근처에 잘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낙엽 화렵 교목인 느티나무는 대표적인 정자나무로 홍만산에 있어서 산림 경제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티나무의 잎은 어긋나게 자라며 긴 타원 모양으로 가을에 적색 또는 황색의 아름다운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숲이는 회갈색을 띠는데 성장하면서 얼룩덜룩한 무늬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천년 동안 강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나무라는 이유로 밀레니엄 나무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곳은 웨딩을 테마로 한 수변공원의 광장으로 로즈마리, 목련, 회양목, 철쭉, 자기나무와 여러가지 지피식물들이 식재되어 사람들이 보기에 탁 트인 오픈스페이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장 옆에는 사람들에게 넓은 그늘을 형성하여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는 대왕 참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낙엽 화력 교목인 대왕 참나무는 내한성이 강하고 숲이는 성장하면서 회갈색이 되며 세로로 거치게 갈라집니다. 어긋나게 자라는 대왕 참나무의 잎은 5개에서 7개로 갈라지며 그 끝에는 가시 같은 침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을에는 붉은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단풍이 들지만 바로 떨어지지 않고 겨울 내내 가지에 붙어 있어 겨울의 삭막함을 완화시켜주고 또 멋진 경관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적송도 식재되어 있었는데요. 상록 침엽 교목인 적송은 질감이 부드러운 잎, 젓갈색의 붉고 아름다운 숲이, 나무의 곡선 등의 요소로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수종입니다. 특히 젓갈색의 숲이는 얇은 조각으로 불규칙하게 벗겨지며 오래되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깊게 갈라집니다. 내한성이 강하고 건조함에도 잘 견디는 적송은 산림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의 주변에도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적송은 넓은 공간에 군락으로 식재를 하면 곱게 자라고 독립수로 심으면 자연스러운 수영미를 지니고 자라 다방면으로 멋진 경관을 연출해줍니다. 다음으로 이름처럼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은 낙엽 화력 교목으로 잎은 마주나며 5개에서 7갈래의 장상형으로 갈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학명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단풍의 학명 중 속명 아셀은 라틴어로 갈라지다라는 뜻을 가지며 종소명 팔마툼은 손바닥 모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갈라진 잎은 젓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며 숲이는 회갈색으로 매끄러운 편이고 느린 속도로 성장하면서 세로로 얇은 줄이 생깁니다. 계속 걸어가다 보니 지금은 시들어가고 있는 덩굴 장미가 보입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미는 5월에서 6월에 아름다운 꽃을 개화합니다. 장미의 잎은 어긋나지만 덩굴 장미의 잎은 마주나게 자라며 가장자리에는 날카로운 톱니가 있습니다. 장미는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잘 견디며 다른 조경수와도 조화를 잘 이루지만 줄기에 가시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4, 5월에 개화하는 벚꽃은 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낙엽 화렵 교목인 3번나무의 잎은 어긋나게 자라며 벚꽃은 잎보다 꽃이 먼저 나지만 3번나무는 잎이 꽃과 동시에 나고 꽃에는 향기가 없다고 합니다. 짙은 갈색을 띠는 숲이는 가로로 길게 갈라졌습니다.
내한성이 강한 3번 나무는 재질이 치밀하고 단단하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도 대부분 3번 나무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모가나무, 반송, 아회나무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산수유로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산수유는 낙엽 화렵 소규목이며 숲이는 갈색이고 오래되면 회갈색으로 변하며 얇은 조각으로 벗겨지고 얼룩덜룩한 무늬가 생깁니다. 잎은 넓은 달걀형으로 마주나고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3, 4월이 되면 향기로운 꽃이 산수유의 가지를 노랗게 장식하고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은 열매들이 가지마다 무수히 달려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샤군자 중 하나인 매화나무도 보입니다. 매화나무는 낙엽 화렵소 교목으로 잎은 어긋나게 자라고 달걀형이며 끝이 길고 뾰족합니다. 짙은 회색의 숲이는 성장함에 따라 불규칙하게 갈라지고 거칠어집니다. 매화나무의 꽃은 2월에서 4월에 개화하고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매화나무의 열매인 매실은 여름에 결실을 맺습니다. 현재 수변공원의 매화나무에도 매실이 달려 있습니다. 벚나무와 매화나무의 꽃은 서로 흡사하지만 매화가 벚꽃보다 향기가 더 진하며 벚나무는 꽃자루에서 꽃이 피고 매화나무는 가지에서 바로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시다는 상록침엽 교목으로 개입갈 나무라고도 불리며 금송, 아라우카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시다의 가지에는 잎이 한 개씩 달립니다. 묘목은 회갈색의 수피를 가지지만 성장하면서 어두운 회색이 되고 불규칙하게 갈라집니다. 히말라야 시다는 햇빛이 잘 들고 개방된 장소에서 잘 자라는 수종이기에 볕이 잘 드는 적합한 장소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향기정원에서는 화살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살나무라는 이름은 나무 줄기에 난 날개가 화살의 깃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화살나무는 낙엽 화렵 관목이며 잎은 마주나고 긴 타원형이며 가을에 붉은색으로 단풍이 들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수피는 짙은 회갈색이고 화살나무의 열매에는 독성이 있으며 줄기는 가을, 겨울이 되면 날카로워집니다. 어린이 공원 멀지 않은 곳에 화살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 위험해 보입니다. 화살나무는 중용수로 현재 반 그늘에 잘 식재되어 있습니다. 은목선은 상록화렵 소교목으로 수피는 연한 회갈색입니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마주나며 두껍고 광택이 있고 잎의 테두리에는 날카로운 톱니가 있습니다. 가을에 개화하는 은목선은 꽃의 향기가 말리까지 간다고 해서 말리향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쉽게도 꽃은 가을에 피기에 냄새를 맡아보진 못했지만 향기 정원의 기능에 맞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잎에 톱니가 있어 주변 어린이 공원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위험해 보입니다. 낙엽 화렵 교목인 산딸나무는 잎이 마주나고 달걀형입니다. 수피는 진한 회갈색을 띠고 성장하면서 표면이 불규칙하게 벗겨져 떨어집니다. 산딸나무는 추위에 강하며 척박한 환경 조건에서도 잘 자랍니다. 산딸나무의 꽃은 6월에서 7월에 개화하는데 흰색이며 크고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꽃받침이고 꽃받침의 중앙에 동그랗게 있는 것이 실제 꽃입니다. 산딸나무의 꽃받침이 십자가 모양처럼 생겼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다 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성스럽게 여겨지는 나무입니다. 월광수변공원에는 이렇게 다양한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월광수변공원의 수목 소개는 마무리하고 다음
다음으로는 이지은 학우가 월광수변공원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월광수변공원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은 수상보행교를 통해 아름다운 수변의 파노라마 공간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있어 공원 이용에 편의를 도왔습니다.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한층 더 자연 친화적인 경관을 보여주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물을 활용해 저수지의 분수를 만들어 빛과 함께 멋진 경관을 연출합니다. 단조로운 경계석이 아닌 낮은 경계석과 가로로 나열된 나무 기둥을 함께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공원의 취지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일부 수목이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식재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화장실 앞에는 향기 정원이 있고 그 근처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향기 정원의 주요 수목은 은목서와 화살나무인데 이 두 나무의 특성에 의해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월광수변공원은 엄청난 대규모의 사이트에도 불구하고 CCTV는 공원 내의 수상보행교와 공원을 연결해주는 입구에 단 한 대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고가 높은 교목으로 둘러싸여 배드민턴장에서 어린이 공원까지의 동선은 낮에도 비교적 다른 곳보다 어두우며 밤이 되면 더 어두워지는데 제대로 된 가로등이 하나 없습니다. 이는 공원의 안전에도 매우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생육적 특성에 고려하지 않고 식재된 나무들을 다른 곳으로 식재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향기 정원과 어린이 공원은 완벽한 경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향기 정원에 식재된 수목에는 어린이의 접근을 막아줄 최소한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안정성 문제로는 CCTV와 가로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밤이 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CCTV는 이용객을 지켜줄 하나의 수단이며 CCTV의 경고음만 부착되어 있어도 범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면 최대한의 가로등을 확보하여 늦은 시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모가 큰 공원인 만큼 유도등을 설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월광수변공원의 아침부터 밤까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모습의 월광수변공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일에 걸쳐 월광수변공원을 관찰하였고 조사하며 조경가로서 배워야 할 점과 또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근처에 소규모의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존재하지만 대부분 인공시설만 가득하고 녹지가 부족한 편이며 결국 지역민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녹지 공간은 월광수변공원 뿐이었습니다. 또한 월광수변공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재하는 식물의 특성을 잘 모르고 심게 된다면 그것은 곧 식물을 죽이는 일이고 나아가 공원을 망치게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교수님께서 초반에 내어주신 과제인 수목일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때까지 썼던 수목일기가 공원에 식재된 식물의 잘못된 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